부사체 장발장 문재인 정권. 정말 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장발장 얘기 기사 읽으셨을 거예요. 그 12살과 7살짜리 아이들, 그 다음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전에는 택시 기사로 일을 했었는데 갑상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근데 이 사람이요 기초 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요 우유 2팩하고 사과 6개 이거를 10,000원어치를 훔쳤다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자마자 용서해달라고 막 울었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도 딱 하고 또 마트 주인도 그러면 나는 묻지 않겠다 이래서 훈방 조처해서 그 경찰이 이제 국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굶고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 정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 없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때는 이런 기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인천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도 그렇고 일가족 4명이 막 동반 자살하고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보수 정권 때 이런 기사 없었어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이런 기사 많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동반 자살, 그것도 생활고 자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자살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는 정권이 바로 좌파 정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어떠냐면은요, 지금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채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려 사채 시장이 7조 원이에요. 근데 사채 시장이 그동안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채를 빌렸냐? 회사원들이 많이 빌렸어요. 특히 회사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 부인 몰래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또는 뭐 이렇게 갖고 뭐 또 자기 뭐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 주고 싶은데 부인이 이렇게 딱 두 눈을 뜨고 있으면은 용돈도 못 주니까 그거 이제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뭐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 술값 대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김없이 갚았다는 거예요. 뭐 월급날이라든가 이렇게 갖고 갚았기 때문에 아주 착착 갚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채시장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사채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빌리느냐? 주부들이 많이 빌린다는 거예요. 주부들이 살림을 해도 정말 모자르니까 일단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빌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정말 이 말하자면은 뭐 청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무슨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아침 주는데 그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대학생 애들이 와서 아침 먹고 간대잖아요. 왜? 1,000원도 말하자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일자리도 없고 알바도 다 끊어졌잖아요. 요새 보세요. 웬만한 자영업이나 조그만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쿡쿡 눌러갖고 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편의점 같은 데서도요, 야간에 편의점 열지 않는데 굉장히 많아요. 커피숍도 딱 점심 장사 끝나면은 뭐 밤에 커피 안 마시는 사람도 많으니까 딱 문 닫아요. 그래서 알바 자리 시장이 그냥 반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굶어 죽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나 배고프다.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갖고 사람도 못 만난 적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는 가슴 아픈 게 이번 예산안을 볼 때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저희 이 사이트는요, 이 안전빵빵 여옥대첩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령대를 보면요, 45살에서 이 65세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젊은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65세까지 앞으로 이제 노인을 지금 60세 이상으로 보지만 앞으로 70세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들이 많이 보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번에 2020년 예산안을 보면 513조인데요. 이 가운데서요, 노인복지 예산이 이른바 총 그 16조 5,88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예산이요, 보건복지부의 이른바 복지 예산 가운데 20%예요. 자, 아직 저희는 이제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65세면까지는 노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 노인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0%를 과연 점유해도 되는가?
그리고 이 노인들이요. 자,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뭐건 간에 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막 지자체에서 나눠줘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 노인들이 문재인 찬양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복한 노인들은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나 참 걱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진짜 걔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걔네들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라는 거는 그리고 다 채권, 국가가 막 이 부채 채권, 부실 채권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채권 다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의 아이들의 지금 20살, 30살 이런 아이들의 등골을 우리가 골수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의 등골을 휘게 하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담세율이라는 건 한 24에서 25%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이 상황이라든가 국가에서 내는 뭐 간접세 이런 걸 하면은 우리나라가요, 뭐 양도세, 거래세, 온갖 지금 1년 365일 중에 여러분 세금 안 내는 달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세까지 해가지고 또 그거 이게 나누면은요 12월에는 뭐 종부세,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거 하면은요 달마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실질적으로는 1위 국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내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금까지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을 하고 다 헐어가지고 걔네들의 등골이 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자식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요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비양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문재인이가요 표 얻으려고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70, 80 있는 분들에게 마구 돈을 줘서 그래요. 여러분 경로당 가보세요. 절절 끓어요. 하도 기름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집에 절절 끓는 집이 어딨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막 반소매 입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혜택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잘 모시는 건 전 찬성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보면은요. 2019년하고 대비를 해가지고요. 노인 예산이 18%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노인 예산은 18.7%가 증가를 했는데 아동 보육 예산은 3.9%만 증가한 거예요. 얼마나 비양심적인 정권입니까? 거기다가요. 이 노인 기초연금, 그 노인분들한테 나눠주는 돈 있잖아요. 이거는 15%나 늘려가지고 13조나 되는 거예요. 13조 2천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양심상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요 있는 돈까지 막 국가 빚을 내 가지고 막 이 재정을 헐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자 여러분 노르웨이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 예산을요 이렇게 막 나눠주니까 또 횡령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광주 남구, 전라남도 이 광주에서는요, 남구의 노인복지 단체에서요, 그 회장이요. 이 회장한테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정부 보조금을요, 자기가 이 무상급식,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싹 착복을 해가지고요, 자기 생활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주 남구뿐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이제 회장한테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돈 갖고요 자기 막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자기 생활비 쓰고 그리고 노인들은요 굶고 앉아 있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먹고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될 돈을 다 헐어가지고요.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케어라는 것도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겁니까? 지금 2년, 3년 후면은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재원이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고갈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하도 퍼석가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MRI라는 거, 이렇게 전신 이렇게 쫙 스캐닝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중병인 경우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케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머리 좀 아픈데? 이런데 MRI 쫙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우리 세금이에요. 전에 MRI 찍으려면 50만 원, 막 60만 원, 70만 원까지 됐는데 그거 그냥 공짜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저는 MRI 안 찍습니다. 안 찍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세금이에요. 제가 이렇게 뼈 빠지게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내는 세금, 저한테 긁어가는 세금으로 안 찍어도 되는 사람들의 MRI를 찍고요. 정말 한심한 정권이에요. 근데 노르웨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노르웨이는요, 저는 노르웨이를 한번 가보면서 참 놀랬습니다. 노르웨이의 이른바 석유 노다지가 이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유를요, 아주 그냥 펑펑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막 펑펑 써요. 네덜란드는 그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는 뭔가 석유 같은 이 노다지가 있으면 그거를 마구마구 막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래갖고 오히려 국민들이 해이어져갖고 다른 사업들이 그냥 풀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적자가 돼버리는. 이웃나라 네덜란드는 그런데요, 노르웨이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노르웨이에 대해서 아니 이 나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래갖고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요. 세계에서 여러분 지금 제일 잘 살고 뭐라고 할까? GDP 국민 1인당 생산량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리히텐슈타인이에요. 리히텐슈타인. 근데 리히텐슈타인은 사실 국가 규모가 미니 소국이잖아. 이거는 동네보다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뭐 자산, 인구 이런 걸 보면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는 노르웨이예요. 근데 이 노르웨이가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유조, 즉 유원이, 기름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요, 돈으로 따지면 1,5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200조에 말하자면은 기름, 유전이, 노다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막 퍼주고 난리 났겠죠. 근데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유 판매, 한 거를 다 해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하고 채권을 6대4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면 노르웨이 방식으로 하면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즉 주식은 60%, 그 다음에 채권은 안전한 채권은 40%. 이래서 노르웨이는 이른바 금융위기가 왔던 뭐 2008년 때도요, 그 주식 비중을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2008년은 막 그 주식이 싸니까 그때 계속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는요, 그때의 마이너스를 갖고도 주식이 그냥 알토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는요, 지금요, 이 말하자면은 이 수익,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요, 계속해서 알토란 같이 돈을 모아서 60%나 말하자면은요, 이 돈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200조가 아니라 지금 한 320조? 이 정도의 돈을 노르웨이가 국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하면 부럽지요 아닙니까? 왜 노르웨이는 지금 이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고 해외 투자만 했을까?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을까? 여기에 노르웨이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그 다음에 사회의 지식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의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말하자면은 기성층이다. 우리 지금 중년들, 우리 살고 있는 노년들,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젊은 애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나라로서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안 먹고 배 졸라매고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노르웨이처럼 노다지가 생긴 것도 아닌데 국민연금, 건강, 보험 이 재원을 다 그냥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들을요 다 못 살게 굽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로빈 정권이다. 그래서 부자들을 다 세금을 알려서 이 사람들 건물 팔게 하고 이 사람들 다 저기 가난하게 만들겠다. 즉 부자들의 웃음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다. 이런 말을 사석에서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은 이 마인드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들이요 여러분 그냥 돈 들고 이민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그럼 가난뱅이들만 남는 나라가 돼서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은 북한과 닮은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북한처럼? 북한같이? 자주 독립? 북한처럼 자주 국방? 북한처럼 자주 경제? 자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에 그 다음에 정말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돈 벌고 교류하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독약을 오물에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주라는 말 그거는 북한밖에 안 쓰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미국이 자주 국방 씁니까? 미국도 자주 국방 안 해요. 나토 또 인도 그 다음에 태평양 연합체 이게 다 미국도 말하자면 글로벌 국방을 하고 있는 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자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북한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하면 여러분 북한처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키도 못 자라고 북한처럼 145cm면은 군대 갈 수 있는 가난뱅이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가난뱅이들은 국가가 나를 먹여 살려주겠지. 보조금 이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보도 위험하고 경제도 위험하고 우리의 삶도 위험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45에서 65까지의 층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굳건하게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 가난뱅이를 다 만들려는 악마 같은 정권 반드시 쓸어버려야 됩니다.